처음에 이걸 보게 된 계기가 이 무대 연출 때문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그 복잡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Okay, enjoy. Thank you for coming.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울림이 크지 않았나 싶은 되게 강렬함이 있어서 Once you're inside, you gotta. Bags open, tickets out, please, folks. Bags open, tickets out. This is the Metropolitan Opera. Please step all the way down as much as you can. Oh, okay. This is the. Enjoy. Thank you for coming. Back. Okay, enjoy. Thank you for coming. Well, down to your right. Thank you. Hello. Good evening. Thank you. Welcome to the now intermission tonight. How long is the 1 hour 45 minutes. Okay, thank you. 오늘 인터미션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고 다들 서 있어가지고 기억이 나. You just sized this print. It's just like Joseph Beuys. It is actually really silly. Sending off. And I think it's just because. 여기는 제 집 거실이고요. 같이 사는 친구는 지금 출장을 가서 제가 좀 장악을 해가지고 오페라 좀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계속 이게 맴돌아가지고 4월 29일에 마지막 공연을 봤거든요. 계속 뭔가 불현듯 그 소프라노의 막 목소리가 생각나고 그래요. 워낙 그분이 발성이 좀 특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저도 오페라를 본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게 그 팜플렛인데 보면은 이건 되게 일부긴 한데 처음에 이걸 보게 된 계기가 이 무대 연출 때문이었어요. 한 4-5가지? 한 5-6가지의 다른 공간이 네모난 입방체에 다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서 그 구조물이 무대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극이 진행됨에 따라 씬이 큐브 안에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는 그런 게 펼쳐지거든요.
일단은 오페라라는 장르가 굉장히 저는 생소하고 뮤지컬도 그렇게 익숙한 편이 아닌데 오페라는 더더욱이 아예 대사 자체가 없고 다 모든 거를 노래말로 전달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맨날 초등학교에서 그 파파게노 그 뭐지? 밤의 여왕 나오는 마술피리를 애니메이션을 맨날 틀어줬어요. 그래서 그거가 오페라의 뭐 하나인 건 알고 있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거든요. 되게 새로운 일이었는 데다가 그게 메시지가 또 되게 무거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배경은 핀란드예요. 핀란드의 어떤 남자와 그리고 어떤 루마니아 출신의 여자가 핀란드에서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사실은 살인자의 동생이에요. 근데 그 살인자는 어떤 살인자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국제학교에서 매스 슈팅을 했던 그 살인자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자가 한 10대명이었나?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거든요. 그 살인자의 가족들의 입장, 그리고 희생자 가족의 입장, 그 사건을 어떻게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무브온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게 뭐가 맞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끝나는 거는 가장 좀 역을 계속 이끌어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제가 계속 목소리가 맴돈다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여기 있다. 소프라노, 말케타가 엄마한테 자기를 이제 그만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게 끝나게 되고, 그 엄마가 결혼식장에 우연히 대타로 누가 못 나간다고 해서 간 그 도움을 주는 케이터링 업체 쪽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장을 좀 뒤엎어요. 그 신부는 그 형의 존재를 아예 까맣게 모르고 있고, 왜냐면은 그 가족한테는 그게 거의 금기시되는 얘기라서. 아무튼 그런 뭐 디테일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보는데 우리가 인스타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보는 게 항상 화면 안에 갇혀있고, 그것도 요만한 화면이다 보니까 되게 와닿는 게 많으면서도 실체감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몇 주가 지나도 맴도나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큰 공연장에 가는 그 자체의 경험,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그 복잡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줄을 서서 들어가는 거랑,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고 좌석에서 어떤 뷰가 나올지 모르고. 근데 물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좌석별로 어떤 뷰가 보이는지 사진이 일일이 찍혀져 있어요. 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그 모든 자리에 어떤 뷰 다큐멘팅을 하는 그 메이킹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재밌긴 한데, 아무튼 그 들어가서 큰 어떤 규모를 느끼고, 이 성악가들의 말도 안 되는 뭐랄까 역량? 말이 안 나오네. 이 사람들이 연마한 이 예술의 기교와 기술, 그 전달력을 이제 체감을 하고 그걸 완벽하게 세팅하기 위한 많은 또 오케스트라부터 더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무대를 만든 사람부터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어떤 프레젠스가 되게 많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커튼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울림이 크지 않았나 싶은 되게 강렬함이 있어서, 저는 이런 공연을 보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가격대도 좀 있고, 또 진짜 보고 싶은 공연을 찾는 것 자체도 좀 품이 드는 일이고 해서. 그런데 몰라요. 이것도 제가 뭐 공연을 되게 많이 다니는 사람이면 감흥이 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전체적인 경험이 너무 좋았어서. 링컨 센터 쪽에는 제가 별로 많이 가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종종 정말 분기마다 한 번씩은
그렇게 치면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건데 한 번씩은 가면은 진짜 되게 풍성하게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겠다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 강렬함을 어쨌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화를 그저껜가 하나 봤어요. 4월에 너무 정신없이 바빴어서 왜 진짜 바빠야 되는 일로 바쁘지만 정말 좀 지치고 약간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5월이 되면서 갑자기 그 일들이 확 사라지고 좀 지금 룸메이트도 출장 가고 해서 되게 이렇게 좋다. 이 기회에 뭔가 좀 혼자 시간도 잘 보내고 좀 시간을 알차게 약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런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본 영화가 파라슈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제목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아는 배우들은 아니었고 코트니 이튼이라는 여자 배우 그리고 루카스 게이지라는 남자 배우가 나오는 영화고 로튼 토마토가 83%, IMDb는 6.3. 제가 이걸 본 이유는 그냥 공짜로 영화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게 지금 프라임밖에 없어서 아마존 프라임에 그냥 조금 찾다가 딱 이게 걸린 거예요. 보통은 그 찾다가 아예 실패가 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이날은 되게 쉽게 골라지고 게다가 되게 재밌게 봐서 그 타율 때문에 또 되게 더 점수를 제가 많이 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내용이 어떤 한 20대 중후반의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제 데이트하고 싸우고 둘이 친구로 남는 그런 얘기인데요. 정말 그렇게 진부한 얘기는 아니고 물론 되게 클리시적인 부분도 있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여자가 섭식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진짜 혐오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먹기만 해도 막 뱃살부터 해서 허벅지랑 팔이랑 막 다 쥐어뜯고 그리고 어떤 그 낯선 사람이나 뭐 누구를 봐도 항상 그 사람의 사이즈와 뭐 몸을 관찰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습관을 가진 거를 이제 나타내는 연출이 또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과하지는 않았어요. 막 뭐랄까 정신질환의 묘사가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 현실적이거나 그렇다 보면은. 근데 전혀 뭐 그런 건 아니었고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정신적인 상황을 정말 잘 전달해주는 수단으로서 저는 그런 묘사가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섭식장애만 아니라 그거로 표현은 됐지만 정말 뭐랄까 누구나 자기 자신을 계속 좀 이렇게 뭐랄까 자기 혐오의 어떤 정도와 그 양상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누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그게 어떤 다운사이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계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거랑 그게 쉽지 않을 때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한 어려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좁고 깊게 단적으로 보여준 영화는 저는 처음 봤어서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